처음으로 방송을 해보는, 아니지,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해보는 라라입니다. 음, 시험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떨리네요. 음, 힘드네. 힘들지만 아직 들어와 있는 분이 아무도 없으므로 용기를 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음, 어, 그동안 유튜브 방송을 못 올리고 있었어요. 이유는 하고는 싶은데 카메라 울렁증이 너무 심해서 유튜브 촬영이 너무너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튜브와 친해지고 싶어서 편안하게 방송을 하는 연습을 해보려고 라이브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입속이 바짝바짝 탈 만큼 긴장이 되고요. 제 앞에는 저희 막내 고양이 별이가 있습니다. 인사. 안녕. 인사. 안녕하세요. 네.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는 두 명이 들어오셨네요. 한 분은 저의 짝일 거고요. 한 분은 누구신지 궁금합니다. 이거 뭐 보는 거 있던데 채팅창. 예, 채팅창을 아, 제가 아직 채팅창 할 줄 모르네요. 이렇게 하는 건가? 어메, 잠시만요. 매우 당황하고 있어요. 네, 채팅창을 열어두었습니다. 두 분이 더 오셨는데 누군지 궁금하네요. 어, 지금 엄청 울렁거리고 있어요. 저 막 울렁울렁해요. 라이브 너무 무섭네요. 촬영하는 것만큼이나 무섭네요. 네. 어, 저는 사실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쫄보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 떨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누군지 인사 좀 해주세요. 여기 채팅창에 인사 좀 남겨주세요. 한 분은 바로 나가셨네. 네,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제가 작년 8월부터 방송을 해야지 하다가 올해 새해가 되어서 처음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해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면 좋을 만한 주제를 좀 고민해 봤어요. 네. 어, 자신으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을 안내하면서 초코민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실까? 내가 아는 분일까? 음. 사실 남이 라이브 하는 것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라이브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반가워요, 정은님. 바람님이시죠, 바람님. 반갑습니다. 네. 어디까지 되겠죠? 새해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누면 좋을 만한 주제를 고민해 봤어요. 우리 초코민트님과 바람이님은 새해 계획 세우셨나요? 어떤 계획 세우셨는지 궁금한데 남겨주시겠어요? 저도 새해 계획을 세웠어요. 얼마나 지켜질지 모르지만 새해가 되면 왠지 계획을 세우고 싶어지죠. 음, 어, 네, 바라이님 알아요. 제가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 하는, 나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안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일 거예요. 뭘까요? 바로 아는데 안 돼요입니다. 예. 바라비님이나 초코민트님은 아는데 안 돼서 괴로웠던 일들 있으셨나요? 파라요티비님도 있으신가요? 남겨주세요. 음, 저에게도 아는데 안 돼서 괴로웠던 순간은 무수히 많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ing 중입니다. 어, 다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자기 사랑, 자기 수용,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 몸을 알아차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 다 알긴 아세요. 사실은 더 알아야 될 게 있을까 싶을 만큼, 네, 저희 고양이 별이가, 네, 저희 무릎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릎냥이에요. 음,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네. 자기 자랑, 자기 수용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좋은 삶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어떤 책에서나 같은 내용들이 많이 겹치고, 정보도 어디에서든 얻기가 쉽고, 그래서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릴까요? 잘 들리나요? 됐나요? 오케이인가요? 대답해 주세요. 네. 별이도 인사해. 야옹아이스 초코미트님이. 안녕하세요. 카메라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심한 방송이니까. 오늘 들으시는 분들 저에게 뭔가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굉장한 울렁증을 지금 극복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얘기했죠? 네, 다 알고 있어요. 더 알 필요가 없을 만큼 또는 너무 많이 아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될 만큼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를 쉽게 얻고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는데 안 되는 거죠. 바라위님은 올해 계획이 더 자유로워지는 거래요. 찌찌뽕. 저도 그렇습니다. 네. 작년에 아티스트웨이를 12주를 혼자서 열심히 해내시더니 예, 작년에 삶이 훨씬 가벼워지셨다고 그래서 올해 계획은 더 자유로워지시는 거라고 하네요. 답치는 게 어려우시다고요. 예, 저도 처음이라 지금 정말 정신이 한 개도 없습니다. 우와, 우와, 네, 그렇습니다. 아는데 안 될 때 진짜 답답하고 미치겠잖아요. 근데 이게요, 좀 어른들의 병이에요. 왜냐면 아이들이 언어를 말하다가 아니네요. 어른들의 병도 아니네요. 아이들이 어릴 때 뭔가 말하고 싶은데 안 돼서 답답해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데 자기 뜻대로 안 돼서 답답해하기도 하죠. 아는데 안 되는 건 굉장히 답답하고 미치겠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은 여긴데 내 현실이 여기일 때 이 괴리감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의 이상은 유창하게 외국인과 프리토킹을 할 수 있게 영어를 잘하는 건데 지금 저의 현실은 왕초보 학습 1단계를 들으면서 I am, you are 이걸 연습하고 있거든요. 현실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럴 때 언제쯤 외국인들이 말하는 걸 그냥 알아들을 수 있고 언제쯤 내 말문이 트여서 나도 저 말을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쫄지 않고 이런 답답함과 막막함이 생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여다봤어요. 아는데 안 될 때 어떤 이유가 있을까? 어떤 생각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까? 첫 번째는요. 180도 변하려고 해서 또는 한 90도 변하려고 해서 아니면 못해도 30도 이상은 변하려고 해서 그런데 사람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변할 수 있는 우리가 변할 수 있는 폭은요.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갈 수 있는 폭은요. 제가 생각할 땐 한 1도 될 것 같아요. 1도에서 2도. 나 정말 변해야지. 진짜 완전 달라질 거야. 라고 해서 최대의 파워 에너지를 변화하는데 다 썼을 때 한 10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1도면요. 변하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것 같고 이 안 돼서 답답한 느낌의 1도가 1년이 지나면 사실은 6개월만 지나도요. 또는 2년이 지나면 이 1도가 이렇게 멀리 갈수록 수학 시간에 배웠죠. 점점 더 각도가 시간이 길어질수록 굉장히 많이 변하겠죠. 근데 우리가 안 돼서 답답할 때 어떻게 하냐면 180도 또는 90도 변하려다가 그냥 0도로 머물러 버리죠. 하려고 막 노력하다가 아 답답해 안함. 네. 0도가 됐을 때는 변화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새해에 무엇이 되었든 내가 변하고 싶은 방향으로 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1도씩 변하는 겁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주토피아에 나오는 나무늘보. 나무늘보처럼 올 한 해를 가보자. 이게 저의 올해 목표예요.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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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천천히 더 천천히 더 멈추기. 그 주토피아에서 나무늘보가 타자 치는 장면 기억나세요? 이게 이거 있죠. 그때 앞에서 토끼가 막 아둥바둥 하잖아요. 그 토끼의 모습이 저였는데 저는 이제 나무늘보가 돼보려고 합니다.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천천히 더 느리게 더 기다리면서 1도씩만 변하기 그리고 그 1도가 가져올 수 있는 1년 후, 2년 후, 6개월 후의 변화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희망을 품기. 라이브 방송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분 잘 듣고 계신가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인데요. 제 목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대본 없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대본을 쓰는데 엄청 오래 걸리고 대본대로 녹화를 하거나 방송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를 하면서 라이브에 익숙해져서 대본 없이
같이 채팅방에서 채팅하면서 네, 감사해요. 채팅하면서 편안하게 제가 워크숍 할 때 대화하는 것처럼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음, 지금 대본을 되게 성글게 써놨기 때문에 제가 엄청 떨리거든요. 계속 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내 안에는 두 가지 계획이 존재해요. 내 생각, 내 자아가 세운 계획, 그리고 내 내면의 안내자가 갖고 있는 계획.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계속 상충을 합니다. 때로는 내면의 안내자가 세운 계획을 모닝 페이지나 어떤 명상이나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실행해 가는 과정을 또 생각이 계획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유튜브를 하거나 책을 쓰는 것은 저의 내면의 안내에 따른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반드시 해내자, 이만큼까지 목표를 달성하자는 생각이 세운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계획이 상충을 하는데 항상 누가 이길까요? 생각의 계획이 집니다. 100% 내면의 안내자가 세운 계획이 이겨요. 그래서 아는데 하고 싶고 할 건데 잘 안 되는 정말 미쳐버리겠는 이 답답한 순간들을 우리는 반드시 나로 살기 위해서는 겪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으로 사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은 더 이상 나의 생각의 계획이 아닌 내 내면의 안내자가 이끄는 계획대로 내어 맡기겠다. 그 내어 맡기는 폭이 0.1도에서 1도에서 5도, 10도, 그래서 100%가 될 때까지가 우리가 창조성을 회복해가는 여정이죠. 음. 지금 새로 쓰고 있는 창조성 교재에 제가 쓴 내용인데요. 그 알라딘과 마법 램프에 나오는 요정 진이 있잖아요. 파란색 요정. 아유, 네, 맞아요. 저 엄청 떨려요. 지금 아직도 제가 지금 심장이 너무 뛰어서 호흡이 되게 불편할 정도예요. 근데 제가 무엇을 보고 지금 용기를 냈냐면요. 엊그제 아델,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아델, 그 노래를 잘하시는 그 엄청난 막 그래미상을 휩쓴 그분이 무대 공포증이 너무 심해서 막 심하면 토하기도 했대요. 너무너무 불안해서 무대에 서기가 힘드셨대요. 근데 그런 분이 세상에 말도 아니고 무대 에서 노래를 하는구나. 저한테 굉장히 좀 도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막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면서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무슨 얘기 해야 되지? 하고 계속 떨면서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바람이니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떨려요. 무대 위에 설 때도 항상 떨리고 워크숍 하는 첫날도 항상 떨리고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라님 책이 저에게 필요한 책일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직 책을 안 써서 열심히 쓰겠습니다. 돌아와서 알라딘과 마법 램프에 지니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지니의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요. 지니가 G-I-N-I, 지니가 유전자, G-I-N-E, 진 맞나요? 유전자와 어원이 같아요. 그리고 이 지니와 유전자의 어원은 똑같이 나타, birth, 예, 태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아, 네. 그리고 지니와 천재, 지니, 그리고 천재 지니어스도 같은 어원이에요. 그리고 천재 지니어스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수호신의 이름이에요.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데몬이라고 말하는 존재도 같은 수호신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고대에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 그 태어나는 순간에 어떤 별의 기운에 의해서 태어나고 그 별의 기운이 모여서 태어날 때 함께 내 안에 존재하는 수호신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천재성, 그 사람이 고유성이 결정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태어나는 순간 유전자 진과 함께 결정되는 수호신이 진이이다. 이 수호신은 그 사람의 천재성을 갖고 있는 지니어스를 갖고 있고 그 천재성을 발현하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바로 내면의 안내자 지니입니다. 즉 여러분에게는 모두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의 안내자, 그것도 알라딘의 마법 램프에 나오는 지니 같은 존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니는 내 삶을 나만의 삶으로, 나로 구현될 수 있도록,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매 순간 계속해서 안내하고 있어요.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도 안내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안내를 방해하는 게 누굴까요? 생각입니다. 나의 자아, 나의 에고, 그리고 나의 생각,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내 욕심. 우와, 싱가포르에서 안정희님이 인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초코민트님이 원형을 찾는 여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무엇을 공부하셨길래 원형이란 단어를 쓰셨을까요?
그 융의 이론을 얘기하신 걸까요? 궁금하네요. 그럼 제가 뭐 얘기했죠? 다시 돌아와서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저에게 뭐 기대하지 않으실 거죠? 그냥 응원만 해주실 거죠? 그럴 거라 믿어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모두 각자 고유한 천재로 태어났다는 것이고 그 고유한 천재로 되도록 도와주고 있는 내면의 안내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네,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특별하거나 굉장히 희귀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누구나 다 천재라는 겁니다. 네, 이미 충만해지셨다고요? 네, 저희 고양이도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 못 봤을 테니까 또 인사. 별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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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어머니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나만의 천재성, 이 고유한 씨앗을 피워낼 수 있도록 이 씨앗이 발아가 아니고 뭐죠? 발아되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씨앗의 형태로. 그리고 내면의 안내자, 우리의 진이는 이 천재성이 깨어나도록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오늘 처음 라이브를 해서 댓글이 뜰 때마다 제가 보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늘은 이해해 주세요. 네, 하사자님이 처음 뵙는다고 힐링공감 애청자시군요. 반갑습니다. 네, 별이도 인사를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뭐 얘기하고 있었죠? 다시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진이는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 자신으로 꽃 피어나도록 세상에 없는 존재로 유일무이한, 제가 늘 주장하는 바 있죠. 76억 분의 1. 제가 올해는 확인을 안 했네요. 작년에 76억 8천까지 봤거든요. 77억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점점 더 레어 아이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아질수록. 어쨌건 76억 분의 1의 고유성을 꽃 피워내도록 내 안의 진이가 나를 안내하고 있을 텐데 그것을 내 생각이 계속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생각이 세운 계획, 그리고 진이가 나를 안내하려는, 나로 살려고 하는 이 계획 사이의 갭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는데 안 되거나 뜻하고 계획한 게 있는데 자꾸 어그러지거나 뭔가 나아가려는 방향이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속이 어그적 거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뭐냐면 내 생각이 나의 주인이 될 수도 없다는 것. 나한테는 내면의 안내자가 있고 그 안내자를 따르는 길만이 나를 평화롭게, 나를 행복한 여정으로, 그리고 나를 나로 살게 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완전히 승복할 때까지 이 부대낌이 계속됩니다. 저는 서렌더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거. 네, 오체투지라고 하죠. 이 이마가 바닥에 닿아서 내 머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완전히 바닥에 납작 엎드릴 때까지 아는데 안 되는 불편한 단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저에게도 이런 과정은 계속 있어 왔어요. 아는데 안 되는. 처음에는 저를 사랑하고 저를 수용하는 게 알겠는데 할 수 없는 너무 불편한 일이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브런치에도 썼지만 저도 저를 정말 싫어하고 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정말 살 자격이 없다고까지 생각했던 사람인데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 잘 안 되는데 그게 될 때까지의 여정이 있었고 또 그다음엔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아니라는 걸 수용할 때까지 또 되게 불편한 부대낌들이 있었고요. 또 작년에는 유튜브를 활성화하고 책을 2권을 다 완성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 목표가 하나도 안 되는 불편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착착착 이루어져서 짠짠짠 이렇게 되어가는 나의 생각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내면의 안내자에게 더 신뢰하고 더 승복하고 더 내어 맡기고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안내자가 주도하는 삶을 가는 연습들입니다. 잠시 댓글을 볼게요. 편하게 하시라고요. 제가 안 편해요. 편하게 하고 싶은데 안 편해요. 언젠가 하다 보면 편해지겠죠. 그때까지 계속 응원해주세요, 안정희님. 네. 여러분 안의 진이는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게 꽃 피어나도록 안내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안내를 더욱 잘 받기 위해서 우리는 원한 대로, 뜻한 대로 되지 않는 이 부대끼는 시간들을 계속 보내야 될 거예요. 네. 제가 오늘 방송을 몇 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20분이 지났는데 대충 써놨던 대본은 거의 다 떨어져 가요. 저 무슨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 질문이라도 해주세요. 노래라도 부를까요?
아, 감사합니다. 네, 파라요 TV님께서 세계 인구 2019년 7월 10일 기준으로 77억 1억 660만 명이라고 하네요. 드디어 네, 77억이 됐습니다. 우리는 77억 분의 1의 고유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와, 점점 고유해지네요. 제가 고유성에 대한 개념을 알기 시작했을 때가 65억이었는데 아, 무슨 얘기 중이었냐고요? 안 가르쳐 주지. 계속 제가 더듬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대충 쓴 대본은 다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지금 오신 분을 위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사실 저 자신에게 올해 만든 저의 키워드예요. 올해 제가 추구하고 싶은 가치,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나무늘보처럼 천천히 가자, 더 빨리 가고 싶을수록 더 천천히 가자, 더 걷고 싶을 때 멈추자, 멈췄을 때 더 한 번 호흡하자. 이게 저의 목표인데요.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2020년을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90도, 30도의 변화를,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 1도의 변화만 시도하는 것, 하루에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하는 것, 매일 하는 게 어렵다면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하는 것.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네. 하다가 답답해서 그만두느니 뭐라도 그냥 끄적끄적 해보는 게 낫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1도의 변화를 만들어가기. 그 1도의 변화가 앞으로 내 삶에 지속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기대감, 희망을 갖고 작은 변화들을 추구해 가면서 아는데 안 되는 답답한 단계를 넘어가 보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내면의 안내자를 따라가는 2020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내 안에 천재성, 지니어스를 발현하게 할 수 있는 존재, 지니가 존재하고 그 존재는 언제나 나를 돕고 있고 내 방향을 알고 있고 그 방향대로 나를 성실하게 안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답답한 순간들을 통해서 내 안의 안내자에게 더 내어 맡기고 따라가는 여정을 함께 해보자 라는 말을 해봤습니다. 23분밖에 안 지났네요. 어떡하죠? 이거 뭐 몇 분 해야 되죠? 한 1시간 할 생각이었는데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호흡하자. 천천히 가는 거 좋다고. 네. 점선 손뜨개님과 춤추는 신세님이 무한 저를 응원해주고 계시군요. 네. 오늘은 시범 방송이니까 다음부터는 1시간 분량을 준비해 볼게요. 오늘은 대충 여기서 네. 네. 지금 네. 함께 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네. 안내자의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 이런 질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고 싶은데 생계가 항상 걱정이에요. 이거 너무 네, 감사한 질문들입니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아싸, 조금 더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안내자의 말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바람이님이 안내자의 말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간단해요. 내 생각으로 생각한 어떤 것에 대해서는요, 몸이 이완되는 느낌이 없어요. 제가 힐링공간 방송에서도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은 몸을 관찰하라는 얘기 했잖아요. 몸의 감각을 기억하라고. 내 생각으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요, 조급함이 나타나요. 네, 맞아요. 쪼코멘트님. 안내자의 말은 직관, 느낌, 직감이에요. 그래서 몸에서 느낌이 오는데 생각으로 한 결정들은 몸의 반응이 없고 두려움과 조급함이 따라오는 게 특징이에요. 사실은 쉽게요. 아주 쉽게 사랑이냐 두려움이냐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하고 책을 내고 싶었던 건 굉장히 저를 가슴 뛰게 했고 기분 좋게 했어요. 제 일이라고 생각했고 어렵지만 해보고 싶었고 되게 설레고 몸이 반응하고 좀 두려워도 하고 싶은 일이었거든요. 좋은 느낌, 사랑의 느낌들이었고 가슴이 확장되는 느낌들이었고요. 이후에 제가 원하는 기간까지 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 기간을 넘겨선 절대 안 되고 제가 세운 계획 안에서 여기까지 유튜브는 이만큼 성장해야 되고 나는 이만큼 업로드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는 가슴이 좁아지고 답답해지고 다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두렵고 긴장되고 압박감이 느껴지고요. 이러면 쉬울까요? 어디까지 했죠? 네, 생각인지 안내자의 말인지 생각으로 한 결정들에 대해서는 두려움이나 조급함이나 긴장감이 들고요. 내 안내자의 말을 따를 때는요. 이완되는 느낌, 편안한 느낌? 네. 그리고 느낌표,
좀 하는 느낌이 있어요. 생각으로 결정하거나 생각으로 선택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게 맞을까? 결정하고 나서도 아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왔다 갔다 한다면 안내자의 말을 들을 때는 '아!' 하는 느낌이 있죠. 그냥 명료함? 잠깐 읽어 볼게요. 네. 맞아요. 제 생각으로 결정 내린 일인데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네. 생각으로 결정 내린 일은 별로 성공을 해도 만족감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성공하기까지가 좀 많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내면의 안내를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부대껴서 과정도 결과도 좀 힘들 때가 많죠. 음. 초코민트 님이 직관은 자연스럽고 생각의 흐름이 없고 명료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생각이 더 주를 이루는데 안내자를 더 많이 만나고 싶네요. 맞습니다. 바람이 님.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제가 예언하건대 아는데 안 돼서 답답한 상황 또는 내가 세운 계획이 어그러져서 답답하고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 아마 일어날 거예요. 이거는 뭐 저주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창조성을 회복해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만나는 여정이에요. 창조성 회복 워크숍이나 아티스트웨이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자유롭고 편안해지고 기분 좋아지는, 삶이 좀 달라지는, 가벼워지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초기에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아는데 안 되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 되게 불편한 상황, 그리고 내 계획대로 안 돼서 막 짜증나고 막 분하고 막 너무 답답해서 막 나중에 우울해지고, 이렇게 완전히 승복할 때까지 되게 부대끼는 상황들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증상들 이에요. 그리고 이 증상을 넘어갔을 때 비로소 삶이 이제 흐르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요. 점점 더 그런 일이 많아. 예, 그 자꾸 조급해질 때마다 그 조급함을 내려놓을 만한 일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내가 열심히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도요. 삶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을 만들어서 결국은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점선 손뜨기님이 저의 천재성은 감정적이라는 건데 그게 너무 믿고 수치스러웠는데요. 요 며칠간의 이름도 붙여주고 감정만큼 성실하게 나를 안내해주는 게 없다는 생각에 감사히 생각하고 함께하려고 합니다. 네. 감정적인 거 천재성 맞습니다. 제가 감정적인 사람으로서 이건 분명 천재성입니다. 네, 승복하기까지 부대끼는 증상, 불편하지만 좋은 징조입니다. 맞습니다. 그 창조성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사람을 볼 때마다 좋은 징조다. 지금 너무 잘 가고 있다라는 말을 꼭 해줘요. 불편하고 답답하고 내면의 안내는 따르고 싶은데 내 생각은 그쪽을 두려워하고 가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런데 이미 내면의 안내는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창조성이 회복되면 내면의 안내가 시작이 더 선명해지거든요. 이 사이에서 굉장히 불편한 시간들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면의 안내로 따라가는 연습,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아까 제가 뭐 얘기하고 싶다고 했는데 지나갔네요. 뭐였죠? 잠시만요. 나무늘보처럼 살자고 말해놓고 저 숨도 안 쉬고 얘기하고 있네요. 숨 한번 같이 쉴까요? 아까 제가 봤던 게 히히 못 찾겠습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 읽으면서 얘기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뭐였죠? 네, 두려움에 대한 얘기였는데, 네, 천천히 가고 싶은데 생계가 걱정된다는 얘기. 네, 압니다. 암만요. 이건 왜 생기냐면, 이 상황은 왜 생기냐면요. 우리는 내면의 안내를 따라서 자신의 고유성을 발현하면요. 누구나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하사장님. 생계가 걱정되신다고. 그런데요. 우리는요. 늘 자신의 삶을 창조하고 있거든요. 그죠? 창조성이 본성이기 때문에, 고유한 본성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의 삶을 언제나 창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나의 삶은 과거에 내가 창조해 놓은 결과물이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창조를 하고 있는데, 이 창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알고 창조하느냐, 모르고 창조하느냐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 삶이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여전히 왜 두렵지? 이것은 과거에 내가 창조해낸 결과, 나의 생각들의 결과일 거고요. 그래서 창조성이 회복될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조정의 기간이 있어요. 창조성이 회복될 때 항상 기분 좋고 편안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아는데 안 되는 부대끼는 단계도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창조해냈던 삶, 안내자의 안내를 따르지 않고 생각의 안내를 따라가느라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시 재정립해가는 시간, 내면의 안내를 따를 수 있는 길로 이렇게 변화해가는 재조정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부대끼고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계에 대해서 두려운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내면의 안내를 따를 거고, 그 안에서 반드시 생계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하사자님 혹시 아티스트 웨이 읽으셨나요? 대답해 주세요. 읽으셨다면 그 책 내용 안에 있는 건데, 내면의 안내를 따를 때 급격하게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부담되거나 불편해지는 일이 생기지는 않아요. 마치 그렇게 해야만 내면의 안내를 따르는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작은 변화부터거든요. 언젠가 생계가 안전하게 내면의 안내를 원하는 쪽으로 바뀌어갈 때까지 시간은 걸리고, 당분간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수는 있지만요. 결국 내면의 안내를 따른다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내 생계가 해결이 되는 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갑자기 그만두고 생계를 어려워하면서도 내면의 안내를 따라야 하는 그런 고행의 시간은 사람마다 주어질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답이 됐을까요? 하사자님, 답이 됐나요? 아니면 제가 딴소리 했나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첫 방송이고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하니까 그냥 그러려냐고 봐주세요. 네, 다시 예,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면의 안내를 따를 때 되게 판타스틱하고 멋있고, 갑자기 난 이런 존재였구나 라는 걸 짠 알게 되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삶을 사는 거야? 빵! 이렇게 요정처럼 짠! 이렇게 신데렐라가 바뀌듯이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했던 얘기가 1도의 변화예요. 내면의 안내를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도 1도의 변화고, 그래서 생각의 변화가 뭐지? 내면의 안내가 뭐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1도의 변화고, 그래서 삶이 굉장히 천천히 서서히 1도씩 1도씩 변하면서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완전히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고요. 내면의 안내보다 더 큰 시련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면의 안내자는 아까 얘기했죠. 사랑의 느낌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위험한 도전, 위험한 투자, 위험한 상황으로 나를 몰아넣지는 않아요. 유연주님께서, 네, 하사장님 감사합니다. 유연주님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탁과로 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조언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탁과로 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유현주님 언제부터 방송을 들으셨나요? 제 앞에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탁과로 진로를 변경하시려는 거 보니까 아직 30까지는 안 가셨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현재 생물학적 나이가? 네, 네네. 30이 아직 안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음, 어, 인간의 현재 수명이 어디까지 갔죠? 100세가 넘어가고 있죠. 네, 직장을 하셨다고요. 어, 평균 수명이 지금 100세 이상 길어졌기 때문에 60세에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도 30년 이상 살아있게 되는 이 상황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이런 그 움직임들이 있죠.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제가 너무 주장하고 싶고 아주 자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의 지금 100세 시대에 우리의 청소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10대가 아니라 30대까지입니다. 30대까지는 내가 누군지 알기도 어렵고 내면의 안내가 무엇인지 찾기도 조금은 어렵고,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잘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30대까지는요. 30이 넘을 때까지는 뭘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탁과로 진로를 변경하셔도 변경하지 않으셔도, 직장을 얻으셔도 그 직장을 금방 때려치셔도, 갑작스럽게 여행을 가셔도, 연애를 금방 그만둬도, 그게 무엇이 되었건 30대까지는 저는 무엇이든 경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심지어는 생각이 안내인지 내면의 안내인지조차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무엇이든 그저 just do it. 그냥 경험하시면 그 다음 스텝이 보일 거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든 그냥 하고 거기서 생긴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한다라는 생각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드는 생각은 두려움이죠. 잘못될 것, 잘 되지 않을 것, 상처받고 아플 것. 아, 생각 외에 답변이시라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 좋은지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보지 않은 길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연주님을 위해 잠깐 제 얘기를 하면요. 35살쯤에 혼자 여행을 하면서 복장이 터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살면서 해왔던 모든 결정이 다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안 될 일만 찾아다녔다? 엄청 열심히 고민하고 A를 할까 B를 할까 되게 고민하다가 분명히 A가 나한테 도움이 돼. 그랬는데 A로 막 가면 B로 간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동안 저는 A로 가서 망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한 10가지 넘게 계속 경험한 거예요. 뭐라도 하나 제대로 했으면 어떤 일을 해냈을 건데 분명히 이쪽 길이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옮기면서 저는 계속 실패 잘 안 되는 경험을 거듭하고 있었고 그 제가 떠나온 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자리를 잡거나 잘 돼가는 것을 계속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운이 너무 없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나는 이렇게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걷고 남한산성을 걷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오른쪽과 왼쪽에 길이 나왔는데 갈림길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남한산성 자락을 따라서 걸으면서 경치가 되게 좋아요. 근데 되게 가파라요. 그리고 왼쪽 길은 숲속길로 나 있고 경치는 좋지 않고 안 보이지만 평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경치는 보고 싶은데 가파른 언덕은 싫어. 즉 좋은 것만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평평한 평지를 걷지만 나는 좋은 경치를 보고 싶어. 그런데 둘 다 얻을 수는 없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둘 다 얻으려고 했구나. 손해는 안 보고 좋은 쪽만 얻으려고 했구나. 그런데 산성 쪽으로 간다면 가파른 곳을 오르겠지만 좋은 경치를 구경할 수 있고 그 대신 고생은 해야 되고 숲속길을 걸어서 편안하게 걸을 수도 있지만 좋은 경치를 포기해야 되고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 길밖에 갈 수 없다. 그리고 나는 한 번에 갈림길에 섰을 때 A를 갈까 B를 갈까 때문에 고민하다가 아무 데도 안 간 게 아니라 뭐가 됐든 길을 출발했다. 그게 지금 제가 설명을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건 내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언제나 무언가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아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경험들은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가장 귀한 경험들이고요. 항상 주장하지만 성공은 별로 좋은 걸 주지 않아요. 성공은 한 일주일 좋다가 말아요. 제일 좋은 경험들은 실패에 있고 더 넓게는 그냥 경험 자체는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그러니까 경험 자체가 성공이거든요. 그래서 유현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든 어떤 경험이든 저는 다 응원하고 어떤 경험이든 연주님께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귀한 것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39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엄청 떨려요. 한 번 더 호흡을 할게요. 나무늘보처럼. 제가 작년에 시도했다가 실패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패의 날이에요. 핀란드에서는 실패의 날이란 날이 있대요. 그래서 실패한 경험들을 모여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무엇을 알아내는지 그 실패가 아픈 경험이지만 얼마나 귀한 경험인지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그런 실패의 날이 있다는 걸 EBS에서 보고요. 저도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저거야. 그래서 제가 실패의 날을 열었어요. 이거 우리 2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실패 경험을 나누자. 성공 말고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 때문에 실패했고 얼마나 아팠는지 하지만 내가 뭘 배웠는지 어떻게 내 삶이 나아가는지 막 나누자. 막 신나가지고 했는데 아무도 안 모여서 실패했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 꼭 하고 싶은 일이에요. 실패의 날을 정말 국가의 축제처럼 모두가 모여서 자신이 연애에 실패했고 공무원 시험에 실패했고 회사에 실패했고 여행에 실패했고 실패한 경험을 나누면서 그 실패통에 아팠지만 무엇을 얻었는지 나누는 자리.
이거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실패가 정말 귀하고 아름답거든요. 아프고 속상하고 두려운 경험이긴 한데 정말 삶에서는 실패가 훨씬 더 성공보다 귀한 경험이거든요. 네. 실패의 날 유대인들에게도 있대요. 그렇군요. 저희 한국이 또 합시다 좀. 제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제가 능력과 뭐랄까 능력이 아니라 권력이 생기면 하고 싶은 게 몇 개 있어요. 초등학교 과정부터 고등학교 교과 과정까지 비폭력 대화랑 알렉산더 테크닉을 필수 수업으로 만든다. 그래서 몸을 인지하게 한다와 대화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교육에 꼭 필요하다. 이거 저 꼭 하고 싶고요. 정말 제가 권력이 생긴다면 또 하고 싶은 건 전국적으로 실패의 날을 여는 겁니다. 올해 다시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실패의 날이요? 네. 사실 저도 실패의 날 실패하고 나서요. 조금 마음이 쪼그라들었어요.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별로 실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아직은 나는 이걸 열감량이 안 되나 보다 하고 약간 움츠러들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패의 날을 꼭 열 겁니다. 정말 막 100만 명이 모이는 날까지 실패의 날 할 겁니다. 실패 안 하려고 경험 안 하고 사셨어요? 초코미트님. 그 마음도 너무 이해해요. 왜냐면 우리 실패가 너무 삶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인데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근데 느낌상 실패가 더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성공보다? 왜냐면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실패한 쪽에 들어가잖아요. 성공한 쪽은 아니고. 아무튼 실패의 경험이 더 많은데 실패를 잠시만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까먹었어요. 실패는 아픈 경험을 맞아요. 아프고 두렵고 하고 싶지 않은 저도 막 실패는 지금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적극적으로 실패를 할 생각은 못해요. 왜 제가 유튜브 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떨겠어요? 실패할까봐, 말실수할까봐, 말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 바보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저도 실패가 두려운 건 맞고 실패에 대해서 누구든 당당하게 맞서기 힘든 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계속해서 용기를 내는 이유는 무엇을 하든 경험하는 게 낫기 때문에 뭐가 됐든 해보는 게 낫기 때문에 just do it. 지금 이거 나이키가 얘기해서 참 분해하는 말입니다. just do it. 네. 초코민트님, 올해는 함께 우리 실패에 대해서 두렵지만 경험에 뛰어들어 볼까요? 뭐가 됐든 해보자. 그러면 내면의 안내를 받는 게 되게 쉬워져요. 생각만 할 때는 생각으로 결정하거든요. 근데 움직이면요, 점점 더 내면의 안내를 알아차리기가 쉬워지거든요. 경험은 무조건 많이 하면 좋아요. 정말 점점 더 내면의 안내가 선명해지고 신뢰하기가 쉬워져서요. 한 사장님 유튜브 채널 개설하셨는데 망할까봐 다른 일 하신다고 하셨죠. 저 비슷해요. 유튜브 채널 개설해놓고 업로드하면서 망할까봐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제가 또 왜 시작하냐면요. 왜 자꾸 사람들이 구독을 누르지? 였어요. 자꾸 구독을 눌러서 제가 어떡하지? 계속 업로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용기를 내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하사장님 얼마나 두려웠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저에게도 늘 있는 두려움이에요. 팟캐스트 하면서 아무도 안 들으면 어떡하지? 저 팟캐스트 초반 보면 맨날 누구 듣고 있어요? 대답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예, 이거 너무 방송 내용 후진 거 아니야? 이걸 누가 들어? 라는 두려움. 유튜브 하면서는 이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 굳이 나까지 이 말을 해야 돼? 누가 이 말을 들을까? 하는 두려움.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는 이 방송 누가 볼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너무너무 공감됩니다. 저희 방송이 힐링 공감 아닙니까? 저 진짜 공감됩니다. 저스트윈 너무 좋다고요. 뭐가 됐든 해보기. 좋습니다. 뭔가 방송을 하니까 같이 하는 기분이 들어서 제가 점점 편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횡설수설하는 느낌이 있는데 저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요. 지금 같은 두려움이에요. 할 말이 있는데 할 말을 표현하지 못할까 봐 되게 두려워요. 정확히 표현하지 못할까 봐. 그래서 그냥 워크숍을 하거나 수업할 때는 너무 자연스럽게 스터디할 때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방송을 하거나 네. 어메,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메. 죄송합니다. 네. 이게 라이브군요. 지금 이런 상황이. 뭐 얘기했죠? 또 까먹었네. 와. 네. 이렇게 말문이 막히는 게 저에게 제일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10분짜리를 촬영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고
팟캐스트 40분짜리 녹음하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리고, 그리고 대본을 다 써놓고 거의 대본대로 읽으면서 대본에 없는 내용을 말할 때는 항상 더듬고 말이 주어 목적어가 안 맞고, 그래서 그거를 다 방송을 편집해서 되게 말이 되게 되는 부분만 방송을 내보냈거든요. 대본을 다 쓰고 대본대로 읽었는데도 또 거기서 검열을 하고 고르고 골라서 말이 되게 만들어서 방송을 내보내서,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극도의 두려움 속에 정돈된 말만 보여주고 싶어하는 두려움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지금 이 유튜브 라이브를 시작하는 게 그 두려움을 깨보는 엄청난 시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 엄청 무서워요. 지금도 많이 떨리고. 제가 공연을 할 때도요, 공연 멘트를 다 써놓고 하거든요. 떨려서 아무 말도 못할까봐, 할 말이 없을까봐. 가끔 공연에서 뭐 음향사고가 있어서 잠시만 멘트 좀 해주고 계세요라고 말하면, 제가 준비한 멘트가 없으면 저 갑자기 하얘지거든요. 그래서 저 뭐라고 말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 순간 적응력이 아니고 뭐죠? 대처 능력? 이런 게 굉장히 떨어져요. 지금도 그런 게 되게 두려워서 지금 벌벌 떨면서 하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읽어볼까요? 수월님, 뭐가 됐든 해보기. 오늘 가게를 내보고 싶은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탐험을 하고 오늘 할 일 다 하셨네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1도의 일 하셨네요. 해밍님도 오셨네요. 오렌지나비 TV님은 게으른 완벽 이상주의 때문에 유튜브가 멈춰있는 상황이 두렵죠. 너무너무 압니다. 게을러요? 완벽함을 추구해요? 나의 이상형은 있어요. 이상향은 있어요. 근데 지금 나는 너무 게을러요. 이 상황 우리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죠. 임기응변, 고마워요. 제가 하려는 말이 임기응변 능력이 제가 떨어집니다. 이 말이에요. 네, 혜민님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게으르다는 말에 대해서 저는 할 얘기 되게 많아요. 우리 아무도 안 게을러요. 이거 아티스트의 책에 나오죠? 우리는 게으른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실패가 두려운 거예요. 잘 안 될까봐 두려운 거고, 겁이 나서 시도할 수 없는 거고, 불안한 거예요. 네. 저는 이 말은 꼭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무도 게으르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 추천드려요. 요즘에 유튜브에 계속 뜨고 있는 김경일 교수의 그 숫자의 비밀인가? 제목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되게 자세히 나와요. 한국인이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하다. 그리고 제일 불행하게 산다. 행복을 느끼는 지수가 되게 낮다. 이거 제가 잘 표현을 못하겠는데 우리 결코 게으르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열심히 사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우리가 게으른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걸 거예요. 뻘쭘해서 웃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될지 모르겠어서. 어쩌다 보니까 48분이나 했네요. 잠시 물 한 잔 마실게요. 제가 다음 방송은요,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무서워서 오늘 갑자기 했어요. 많이 못 들어오라고. 당분간 제가 덜 떨릴 때까지는 기습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해요. 다음 방송 주제를 저희 네이버 창조성 센터 지금 여기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혹시 그 주제와 관련돼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 뭐 질문들 있으면, 아니면 그냥 자신의 상황,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그 주제로 같이 방송을 다음에는 해볼게요. 뭘 할 거냐면,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5월에 제가 이런 순간이 두려워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작년 5월에 갈등 공감 시리즈, 부모님이 불편해요 편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4번의 시리즈로 하려고 했는데 그걸 5월에 시작해서 6월, 9월, 10월까지 하다가 아직도 마지막 편을 안 했거든요. 그걸 다음 주에 라이브로 하려고 해요. 주제는 부모님께 미안한 경우, 부모님이 아이에게 미안한 경우, 자녀가 부모님께 죄책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경우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에요.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같이 얘기해 주시면 다음 방송을 그 내용으로 준비를 해볼게요. 사람이 많이 올까봐 두려운 거 충분히 이해해 주신다고. 안정희님 감사합니다. 저 지금 숫자 계속 보고 있어요. 현재 11명이 함께 계신데요. 이분들은 다 제 편인 것 같아요. 저 모르는 분이 들어오면
나가실 것 같은데 예, 그런 두려움이 저한테 있어요. 지금 나 이렇게 더듬어도 되나 이러면서. 네, 맞습니다, 하사장님. 제가 5월에 시작하고 아직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마무리 하려고요. 근데 제가 게을러서 그럴게요? 아니에요. 저는 정직하게 말하건대 저 게을러서 마지 못한 게 아니라요. 유튜브 라이브가 너무 두려워서 8월부터 지금까지 망설이다가 방송을 못 올렸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사실은 너무 울렁거려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저녁부터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라고. 근데 이게 뭐라고인데 사실 제가 이렇게 두려웠어요. 8, 9, 10, 11, 12, 5개월을 끌 만큼. 네. 저 엄청 용기 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에게도 힘이 될까요?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용기를 낸 겁니다. 이 방송 하나 하는 게.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했던 방송들이, 팟캐스트가, 워크숍들이 제가 이렇게 벌벌벌벌벌 떨면서 했던 일이에요.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면서. 그러면 마무리를, 귀엽다고요?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해볼까요? 올 한 해 1월이니까 첫 방송이니까 아는데 안 되겠는, 또는 생각으로 결정해서 답답하고 미치겠는 과정. 근데 그 얘기보다 우리 딴 얘기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은 그러하였으나 마무리는 실패가 두렵지만 내가 낼 수 있는 작은 용기를 내보자로 끝내볼까요? 올 한 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나는 게으르단 말은 오히려 숨는 말이거든요. 그 뒤에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부지런해지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게으른 게 아니라 나는 실패가 너무너무 두렵다. 너무너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아주 작은 용기를 내본다. 그 용기는 1도의 용기, 90도의 급격한 변화, 대단한 변화가 아니라 1도의 용기를 내본다. 네, 그 용기를 함께 내보는 올 한 해 되어 볼까요? 네, 하사장님 앞으로 자주 뵙고요. 수월님, 용기 있는 나란히 멋지다고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도의 용기, 90도 안 됩니다. 90도 되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네,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 유튜브나 제 팟캐스트를 들어보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저의 이런 상황을 처음 보시겠죠.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한 다음 이 모든 것을 편집하고 내보냈던 거였거든요. 이게 저의 민낯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10명이 함께하고 계신데 함께 해주신 10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안녕하고 마무리하면 된대요. 그럴게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미스 코리아 인사를 해볼까요? 안녕. 피니쉬를 누르면 되나? 네. 다음에 또 봬요. 모두 모두 안녕. 편안한 밤 되세요.